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차차차차차. 이 세상사는 항상 예측 불어야 예측 불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는 어이가 없죠? 그래야. 그래서 뭐를 했어? 회장을 드리고 있죠. 일본 놈을 겨냥한 경화는 일본 놈한테 무슨 크대라고 그래요. 이놈들 하지. 이놈들이라는 한문이 없지요. 있나? 이놈들 이놈들이라는 한문이 없네. 있을까? 일본 놈을 겨냥한 경화는 추놈하게 꾸짖고 있더라. 그대는 알거라. 이것이 누가 단장하여 갖고 나온 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만의 은신처, 누가 자연이 만들어준 청류문이 푸른 산을 가지로 꺾어서 만들어준 접근 불가의 경계여 여기가 알겠느냐? 행여나 일제 헌병의 추적이 여기에 침범하여 피비린내라도 풍길까 내심 경계에 들어가고 있는 경어다. 경어는 다시 반성도록바위에 앉아가지고 자연에 동화되어 선정산매를 즐기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초탈한 경어는 세상을 버렸어. 거기서 세상을 버려요. 아사세 갱하이. 어디서? 고금당 너럭바위에서 버린다고. 어이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바로 나오네 또. 글씨가 또 나와요. 자롱청산. 청산이 어디랬죠? 마이산, 청봉, 벽봉 이렇게. 그래서 이 자롱청산을 들어보면 뭐 그대로 여기가 그 지난 마이산 금당사 노럭바위더라. 자,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나도 살다가 이 고금당을 몰랐을 때는 이 시를 쓴 데가 과연 어디일까? 천장암으로 썼다가 다 바꿨어요. 천장암 제비바위라고. 근데 천장암 제비바위는 여기처럼 좋지 않아요. 자, 연암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높이도 430m고 그 전망이 뭐 이렇게 저기처럼 좋지 않죠. 근데 이 마이산 이 금당사 고금당은 대단한 곳이에요. 자롱청산. 스스로 청산을 희롱하고요. 응? 청산을 희롱하고 안 돼요. 스스로를 빼먹었구만. 자롱. 스스로 청산을 내가 희롱한다고 해야지. 여기 스스로 써. 빼먹어요. 스스로 청산을 희롱한다. 어떻게 희롱하나 보세요. 자, 산자청 수자록이요. 청풍불 백운기로구나. 진인류 반석상이니 아사세 갱하이라. 이거 6원이에요. 6원 몇 개 안 나오죠? 4원, 6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4원은 지난번 어디서 나왔죠? 그 4원? 청명인가? 천장암에서 청명할 때 나와갖고 요거는 6원이에요. 6원은 거의 없어요. 자, 6원은 산자청 수자록 이렇게 해서 떼서 저기 음을 새겨야 돼요. 산자청. 산은 스스로 푸르고 물은 스스로 푸르고 또 붙여요. 또 푸를 청 푸를 녹이니까 산은 절로 푸르고 물은 절로 푸르더라. 뭐냐? 몇 월 달? 8달은 안 써있다. 저전 가을이니까 9월달 10월달. 청풍불 백운기로다. 청풍은 맑은 바람을 막 떨칠 불자니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불자. 백운기. 백운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 맑은 바람은 솔솔솔 알아서 불고 흰 구름은 두둥실둥실 알아서 돌아가. 진인류 반석상이니 내가 하루 종일 이 반석 위에 앉아있은 이 반석이가 그 고금당이라니까요. 청산을 혼자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롱청산. 진인류 반석상이니 하루 종일 내가 반석 위에서 논일다라 떠돌다라고 있죠. 내가 경원사가 논일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반석 위에 떠돌고 있으니 아사세 갱하이로구나. 끝. 내가
버릴 사자야.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또 무엇을 희망하겠는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세상을 다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나도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만약에 전봉준이 갖고 쫓기는 몸이 돼서 이 고금당 위에 올라앉아서 일본 놈이 어나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세상을 버리지 안 버려요? 세상 버려야죠. 더 이상 뭘 바래? 나도 세상 버렸는데. 난 요즘 세상 버려가지고 아주 좋아. 세상 버리니까. 붙들고 있는 게 없어. 버려. 스님도 버리세요. 더러운 세상. 이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지요, 스님. 안 된다니까요. 내가 먹었던 꿈은 반도 이루지 못했어요. 경원은 연암산 천장암에 있는 제비바위에서도 선정에 들고 그랬다. 이 처음에 이거 이렇게 썼다니까요. 제비바위라고. 그랬다 나중에 바꿔요. 에이? 이거 박사논문 때. 박사논문 때 내가 어떻게 고금당을 알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죠. 일단은 노럭바위가 나오니까 뭐 노럭바위 형사가 앉을 수 있는 것은 딱 천장암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비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석사 안양루 뭐 이런 데는 이제 누각이니까 바위가 없어요. 거기는 이 인법당에서 옆길에 빗달길을 오르면 그 노럭바위가 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가서는 안 보여. 아주 한참 올라가야 돼. 경원은 종종 이곳에서 14세 어린 제자 만공을 데리고 가서 돈 잃었죠. 스님 바쁘고 그러는데요. 빨리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선정해서 깨어나세요. 아유 스님 뭐 하고 있어 이러는데 여기인 줄 알았죠. 왜냐면 노럭바위밖에 거기 없으니까. 그러나 이곳 고금당 노럭바위는 천장암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천장암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박사 논문 쓸 때는 천장암, 박사 논문 쓰고 나서는 전봉준 나타나니까 고금당 이렇게 된 거죠. 저도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지난 금덩사 고금당여로 그곳은 나홍화상이 수행하던 큰 노럭바위이기도 하다. 경원은 몇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노럭바위가 장엄하게 버쳐있어 한눈에도 명당이 말해볼 수 있다. 지금은 가보니까 세존 진신사리탑을 크게 해놨어요. 그게 과연 어울릴지. 자, 산절로 부르고 불절로 부른데 맑은 바람 솔솔 불고 흰 구름 두둥실 돌아가는 이곳에서 경원은 하루 종일 반석 위에 올라앉아 선정에 들면 해가 저물 들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바위 아래로 굽어 보이는 마을의 들판은 옛날에 이거 천장암에서 있을 때 천장암에서 이랬다 이 얘기야. 이 노럭바위가 두 개라 그래요. 지금 경어가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노럭바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6월달에 그랬단 얘기야. 그곳에서 난양더른 벌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전망이 매우 좋은 명당짜리였더라. 근데 지금 경어선사가 있는 이곳은 명당짜리가 아니라 명당은 명당이죠. 왜냐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고 엄청난 노럭바위에서. 근데 천장에 있는 제비바위보다 훨씬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천장암 제비바위는 경어선사가 만공 데리고 올라갔던 곳. 그러나 이곳 역시 고금당으로 이 고금당이 노럭바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은 참으로 장관이에요. 만약 일본 놈들이 경어를 잡으러 저기 온다 그럼 튀면 돼 뒷길. 경어선사가 뒷길까지 다 마련해놨거든요. 해도 그 모습이 여기서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경어는 도망칠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백미는 역시 마지막이죠. 아사세 갱하이 이렇게 되죠. 우후후. 아사세 갱하이 이 부분은 흔히 세간에서도 세속을 버렸다고 탈속을 자칭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경어선사를 몰랐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세상을 버렸대. 나도 버릴 거야. 그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세상을 버린다니까요. 전봉준 장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버린 자들이 한 번쯤은 흥얼거려보는 추탈한 경지의 경어를 닮으려는 염원을 담은 많은 이들이 이걸 애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초탈해가지고 내가 세상과 거시기에는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왜? 중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쪽바가리가 나버렸으니 더 이상 그런 희망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은 없더라.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에는 수많은 경호선사의 애환이 담겨있는 참으로 가슴 아픈 전설에 숨겨있는 시를 세상 사람들은 마침 경호선사가 무슨 초탈해산 것처럼 천만해져. 세상은 100년이 훨씬 넘도록 비밀에 쌓여서 아무런 몰랐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이고 고금당에는 가을이 살포시 들에 앉았어요. 마이산은 온통 울긋불긋 단풍으로 갈아입어. 가을이니까. 이 산의 본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온 세상이 보여. 붉게 붙는 화장 차례야. 날개찐 고금탕의 드랑만이 정맥에 휩싸여 늙은 노선 경화의 마음을 후비고 지나가더라 이런 말이야. 슈리 보면은 경화선사의 마음이 막 후벼져. 그래서 그렇게 낙엽을 막 뿌리고 또 지나가요. 가을에 이게 다 저기 1903년 10월달 얘기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시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생산해내고 가니까 가야 되니까. 보통 우리 경화선사는 한 자리에서 세 수가 많아요. 연작시 세 수를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날이면 날마다 고금당에 앉아가지고 시를 아주 토해내고 있어요. 토해내. 또 우음이 나왔죠. 뭐 어떤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아유 우리 경화선사 좀 그만 흔드세요. 경화선사는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즉 간화선자예요. 그리고 경화선사는 물론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만공에게 무자 화두를 줬잖아요. 아주 정확한 무자 화두를 주고 있죠. 예. 그리고 경화선사는 중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기를 제자들을 지도했죠. 뭐 유한석인 채하루를 아느냐? 그리고 해월이가 가는 버사이 북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경화선사가 이자가 중도를 아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 또 이렇게 한 직절을 하기도 했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화선사는 정통 간화선자죠. 내3이거 마사도래. 응? 간과할 수 없는 경화선사는 간화선자예요. 오음 풍표상념락이요 낙지 편성비로다. 인차심난정이요 유인 그 말기로구나. 그래서 오원절고로 간단데스로 또 하나 끝내시죠. 어떻게 가을에 우리가 낙엽이 흐르르 떨어지면 되게 심란하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흐르르 떨어지면 기분이 그냥 아주 쌉스러네. 그냥 아주 우리는 여기 영동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냥 나에게 주는 산소의 보물창고야. 그냥 아주 그냥 은행나무 어마어마하게 그냥 담벼락에 다 심어져 있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냥 가을 내내 단풍 받고 가을 내내 그 은행 맞는데 지금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청소부 아저씨가 엄청 힘들었지. 저도 많이 주워왔어요, 가서. 응? 풍표 상념락이요. 단풍나무가 표표히 떨어져서요. 표표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는 걸 표표이라죠. 그리고 서리를 맞은 낙엽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네요. 우리가 추풍낙엽이라고 하죠. 왜 서리를 맞으면 떨어지죠? 서리가 샥 내려버리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팍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그 산책을 돌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다르고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낙엽이 쏟아지는데 어느 날 서리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때 10배 이상으로 팍 쏟아져요. 그죠? 그리고 또 영동고등학교는 내가 좋아하는 담쟁이 어떤 좀 담쟁이는요 그 낙엽이 물든 색깔도 이뻐요. 아주 설레요. 설레. 다른 것에서 설레면 좋은데 저는
낙엽에 미치광이처럼 설레요. 주워 담아요. 치마폭에다가 주워 담아요. 너무 예쁘죠? 다 져버렸어 지금. 그래서 낙엽이 나부끼니 서리 물든 단풍잎이 다 쳐버리고 바람이 나부끼니죠. 바람이 나부끼니. 낙지 변성비라보다 그 떨어진 그 땅에서 땅이 다시 변해서 날아가. 이게 무슨 말이야? 바람에 날려간다 이 말이야. 땅에 떨어졌는데 걔가 다시 변해서 바람이 부니까 다시 흐르르르 날아가죠. 그러니까 아마 고금당에서도 그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뜰하게 나뭇잎이 쫙 깔려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시 흐르르 날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서가 시로서 변성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인차 심난정이니 그걸 보니까 이런 얘기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차심. 이 차죠. 내 마음이 어지러워. 정하기가 어지러워. 가뜩이나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그냥 바람이 흐르르 불었다가 떨어지면 또 흐르르 날아가고. 가뜩이나 이 마음이 정하기가 어려워. 왜 이걸 뭘 고민할까요? 그때까지도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을 100% 정하지 못했죠. 이거 잘못된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경호사 불쌍하죠. 그냥.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이거 10월 달까지도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게 잘 된 건가? 이 마음, 내 마음을 맡길 데가 없다 이 말이야. 정할 데가 없다. 맡길 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성령정 스님도 사실은 뭐 알았겠습니까? 맡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정할 곳을 찾지 못해요. 어디로 정할까를. 정처 없어요. 응? 정처 없어. 어려워. 정하기가 어려워.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낙엽이 부러지고 있죠. 그러면서 사연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인구 말기로구나. 떠도는 사람. 이 유인은 나야. 여기서 인자도 사람 인자라 경호선사 자신을 말하자는 나가 아니라 그냥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유인 떠돌이.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떠돌이가 오래도록 오래를 꽂자죠. 돌아갈 곳을 몰라. 돌아갈 곳을 어디로 돌아가야 내가 귀결점이 되는가를 못 찾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떠돌이를 낙엽 속에 길을 잃으라고 했는데 오래도록 돌아갈 줄을 몰라라 라는 것은 경호 자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 유인이야 유인. 제3자죠. 유인. 그러한 슬픈 시를 또 남기고 계세요. 어디서? 고금당에서. 이 고금당. 오늘 가을날 경호는 고금당 한번 가보세요. 경호선사가 그냥 군데군데 만나요.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정신이 없어요. 저 산 밑으로도. 오늘 가을날 경호는 문득 가을이 왔음을 봤다. 역시 호서가 아닌 고금당으로 말년의 경호는 심란한 심사를 그의 여린 정서적 감정과 어울려 가을 정치를 애잔하게 그려내고 있는 서정적 선시다. 그래 서정적이라고 해요. 스님. 서정적이지만 너무 슬프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다붙기니까 낙엽이 우수 떨어지더라. 때는 이미 늦은 가을이야. 이거 고금당 톡을 서리에 물든 단풍잎은 발 아래 싹 쳤는데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또 바람이 휘 부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그 겨울비에 아니 가을바람에 휘 날아가. 이 휘몰아치는 을씨년스러운 이 바람 속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처가 없어. 정할 곳이 없어. 어쩔 거나 이 내 마음을 맡길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경호는 낙엽 속에 이리저리 헤매면서 갈 길을 모르고 오랫도록 낙엽 속인 숲속에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게 바로 경호선사가 다니는 무슨 길? 돌숲. 왜 돌숲이라 했죠? 거기가? 그렇죠. 마이산은 전부 돌로 쌓여있어요. 돌. 그 어디야? 탑사 가보세요. 그냥. 돌탑이. 그래서 돌숲에서 지금 경호선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역시 경호선의 고독을 표현하고 있다. 경호선은 고독하다 그러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경호선사가 아무하고도 얘기를 해서. 경호선은 고독하다. 하늘과 땅을 삼키고도 부족한 경의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다 봐도 안 돼. 한 잎들이 떨어지던 가을바람에 우수수 쏟아지는 낙엽들은 경호에 방황하는 심란한 심사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바람이 나붙겠니? 서리 물든 단풍잎에 로로 쳤는데 그 떨어진 잎은 다시 또 바람에 휘 날려서 가. 어떨 거냐.
이내 마음을 바뀔 데가 없어라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경화선은 많이 나오죠. 숲속에서 돌숲에서 길을 잃어서 헤맨다. 돌아갈 길을 모른다. 이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낙엽 속의 길을 고르도록 돌아갈 줄 몰라라 하고 걷고 있는 이곳은 금당사 고금당으로 어느 가을날 늦은 가을날이죠. 낙엽이 막 닫히고 있으니까 경호는 이것을 찾아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서성이고 있어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자신이 시켜야 했던 조카 전옥년은 다행히 혼사를 치렀어요. 이영찬이랑. 그리고 이제 곧 떠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혼자 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속세의 인연들을 생각하면 쉽사리 답은 안 나와. 꼭 내가 떠나야 되는가? 어디로 갈까? 정처가 없어요. 그 정처가 없다는 건 1903년 가을까지도 못 정한 거야. 아, 괴롭죠. 물론 삼수갑산을 가겠다는 것은 암암리에 정해놓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꼭 거기를 가야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경서가 방황하고 있어요. 경호는 생불로 추앙받으며 1903년 때 얘기죠. 세상에 점점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를 안타까워하면서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심하고 있더라. 아직 못 정했어. 경호의 마음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뚤귀뚤 아직죠. 아까 공음 귀뚜라미 공 더욱더 심란했어. 그리고 경호사는 기어이 떠나갔어. 갔어요. 에이 귀뚜라미 나왔어? 나오네. 오음. 또 오음이야? 오음은 주로 경사 혼자 있을 때 고금당에서 오음이 굉장히 많아요. 충성래 절렬이요. 침타벌명추로구나. 여파심 원리하니 풍경 고간두로구나. 또 나와 뒤에 또 나온다. 유사공사 자감하니 무료 천첨수요. 고차 부유기하니 역당 일기수로다. 슬픈 시를 그냥 잘자리 혼자 그냥 전옥년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주 쏟아놓고 있어요. 혼자 신세타령.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 경어의 모습이 나오죠. 인간 경어가 가을에 혼자 빈 절에서 삼수갑산을 떠나지 못하 삼수갑산으로 떠날 길을 정하지 못하면서 귀뚜라미 소리에 자신을 맡기고 이제 가을의 서정적 정서를 토해내면서 자신을 갈무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경화선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가 이 시예요. 지금 충성래 질질. 충은 뭐예요? 벌레충자가 3개 있잖아요. 벌레소리. 여기서 벌레충이 3개 있어봐야 귀뚜라미라니까. 공음. 귀뚜라미 공. 귀뚜라미 소리가 와. 어디로? 저기 어디선가 몰라. 귀뚜라미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어디 숨었나 몰라요. 질질질질질질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질질이 귀뚜라미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되겠죠. 의성어. 귀뚜라미 소리가 쟁쟁이 들리는 침타벌명추로구나. 침은 뭐예요? 베개 침자예요. 베개의 걸상탑. 그러니까 아마 침상에 누워있나 보죠. 침상에 누웠는데 달은 또 왜 이렇게 밝어? 달이 밝은 가을이요. 아, 누가 아니래요. 스님 다 알아요. 정말 처량한 모습이죠. 진짜 처량한 모습이에요. 높기 높은 고금당에 가을이 됐고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울어대고 침상에 누웠어요. 누웠어 지금. 걸상탑이니까 이게. 침상에 누웠는데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지 못해서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또 그래요. 여파 심원이요. 낙엽은 아래로 떨어져요. 어디? 심원. 심원이 바로 그거죠. 깊은 사원. 즉 고금당. 리는 속리자예요. 깊은 사원 고금당 안에 낙엽이 줄줄이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풍경은 고간두로다. 풍경은 뭐예요? 바람에 나를 놀라게 해. 이게 슬픈 이야기죠. 놀랄 경자야. 바람이 나를 놀라게 만들어. 어디를? 고간두에서부터. 저 옛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 저 간두가 그거죠. 골짜기 간. 그죠? 시냇물 간. 그 머리서부터.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탁 오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호선사가 바람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요. 낙엽이 있고 바람이 휘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 있고 골짜기 그 머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될 착각이죠.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얘 산골 머리가 냇가에 있는 그 산골 머리 냇가에 있는 그 바람에 내가 놀란다 이런 얘기예요. 슬플 이야기 경자 놀랄 경. 이 김경천이라는 도 이 경자를 쓴다니까요. 이 공경경자에다가 이 말마자를 써. 이 참 하늘을 놀라게 만드는 놈. 그래서 유사 공자가며 유사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지 유자는 때때로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때때로 생각해 보니까 공자감이야. 스스리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놀라는 소리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소리에 바람소리에 내가 놀랐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스스로가 감상에 젖은 거더라. 나 혼자 그 생각에 잠겨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놀랐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야. 또 놀랐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슬프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 시가 나오면서 이제 내가 가끔씩 생각해 보니까 공연히 내 스스로가 감상에 젖은 거더라. 에이 잠이나 자자. 그러다가 그게 왜 일어나는 거? 무료하니까. 그 고금당 안에 아무도 없어. 그전에는 옥년이라도 있었잖아요. 옥년이가 이제 그 나온 구례에서 있고 경호선사는 이쪽 그 고금당 암자 조그마한 게 있거든. 거기에 있는데 무료해서 그래. 무료 전첨수.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있다가 또 무료해. 무료가 점점 구를 전자죠. 더 굴러가면서 어떻게 변해요? 첨가해가지고 근심으로 변하더라. 이런 무료하다 보니 공연히 쓸데없는 근심으로 변해가지고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망상을 일으키면은 산더미처럼 막 불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시름만 막 점점 더해가더라 이런 얘기야. 무료하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 산속에서 그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그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경선사죠. 지금 다 드러나 있어. 스님 다 들켰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뭐를 짓고 있다? 망상을 짓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공연히 스스로의 망상에 젖어가지고 여기서는 감상이라고 했는데 좀 마음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연히 내 시름만 점점 첨가할 첨자죠. 그래서 점점 시름만 들어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뭐예요? 고차 부유기 고 돌아볼 고 이 부유가 뭐야? 이 부유가 떠있는 부산물을 우리가 부유라고 하잖아요. 뜬 인생, 우리의 인생, 떠돌이 인생. 그래서 부평초 같은 그 노래 있잖아요. 부평초 부유 같은 부유기를 돌아다 보니 부평초 같은 이때를 당해서 하루살이 한 인생을 돌아다 보니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다 보니 역당 일기수로다. 역시 마땅히 그래 봤자 우리 부유는 뭐예요? 이 떠돌이 인생들은 하루살이 인생들은 역시 어디에 있더라? 우리가 한 호흡에 있어요. 우리 목숨이. 또한 일기수 한 호흡 속에서 생명을 거둘 뿐이더라. 뭘 걱정하냐? 한 호흡 끝이면 그만이다. 한 호흡을 끝이면 그만이라 여기서 그냥 마땅히 그러하니 너무 죽음을 뭐하더라. 여기 하는 말이 일본 놈들한테 걸릴까봐 두려우니까 내가 어차피 인생은 돌아보면은 그 뜬 인생이들이라 한 호흡 끝이면 그만인데 뭐들라고 내가 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부유와 같은 인생이 기자는 붙일기라도 하고 거기에 이르르다 이란 말이야. 여기에 하루살이 인생이 딱 되돌아보면 한 호흡을 마치는 데 있더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목숨을 구걸하면서 일본 놈들이 올까봐 그냥 깜짝 놀래고 바람소리에 놀래고 잠잘라고 하니까 놀래고 이거 괜히 내가 지은 헛된 망상이더라.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쓰고 있는
아주 슬픈 시지요. 뭘. 인간 경어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